EV9 차값이 여전히 비싼 거는 뭐 피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이즈도 크고요, 실내 공간도 충분하고요, 3열까지 있다는 그런 메리트까지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EV9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좀 사실 가격을 굉장히 고민했을 것 같아요. 이 기아에서. 그렇죠. 그죠? 넘지 말아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 그죠? 이 고급감이나 이런 게 좀 아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렌지의 편집자키 오피디입니다. EV9이 공개가 되고 사전 예약을 받고 있는 이 와중에 드디어 한 대씩 출고가 되고 있어요. 네, 아마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편집자 K께서도 이 SUV를 기다리고 있는 이 한 사람으로서 이 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차예요. 가격이? 크기가? 이 EV9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아직 뭐 실제로 차를 많이 이제 볼 수가 없다 보니까 이거 참 이런 거 불편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죠. 이제 차가 출고되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V9이 아무리 출고가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아, 그렇죠. 어디 있다는 거야? 김 과장 이런 사람들이 타고 와줘야 아, 너 차 샀니? 한번 보자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직 없어요. 차 나온 곳이 있습니다. 아, 어딘가요? 기아 360입니다. EV9에 한번 둘러보시죠. 그래서 외관을 봤을 때 요즘 참 많은 말들이 있죠. 이거 소울 아니냐. 소울! 또 이런 말들도 많더라고요. EV5가 아니냐, EV2가 아니냐, 뭐 이런 말들도 있고요. 아니 EV6보다도 작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그냥 그게 커 보이지 않고 소울이다 보니까 왠지 소울 정도면 한 EV2, EV3 정도 되는 느낌 아닐까요? 커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아무래도 그런 느낌을 주는 이유가 바로 이 전면부가 좀 그런 느낌을 주지 않을까 합니다. 소울 같지 않나요? 네, 네. 소울과 또 영혼을 나누고 있네요. 기아가 패밀리 룩을 참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최근에 나왔던 차들이 아마 비슷한 모양을 잘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더 그런 느낌을 받는 게 아닐까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웬걸? 소울이 새로 나왔네? 많은 분들이 아쉬웠던 거는 상급 아니겠습니까? EV2 같은 느낌이다 보니까 좀 아쉽다. 비싼 차인데. 그렇죠. 거꾸로 얘기하면 EV2, 그러니까 소울이 이걸 닮은 거는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 EV9이 소울을 닮았다? 아, 좀 아쉽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있습니다. 고급화가 될수록 좀 더 디테일이 살아있다 라고 좀 차별점을 좀 보시면은 조금 이 차가 달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 전면부에 보이는 이 별자리 이거 그죠? 스타맵이죠. 스타맵 DRL.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옆에 보면 이 LED 아낌없이 박은 이 LED 헤드램프. 네,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옆에 보이는 이 패턴에 디지털 패턴 라이트닝. 저게 또 한몫하죠. 그렇죠. 이게 분명 뭐 그렇게 누가 쓸모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없을 수는 있어요. 멋입니다, 뭐. 그렇죠. 소울에 없잖아요. 왜 없겠습니까? 이런 사치를 부릴 수 없다. EV9만큼 충분한 공간이 있어줘야 이런 사치를 부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옆이 넓기 때문에 이 그렇죠. 정도는 해줘도 뭐 무리는 없다. 네, 좀 더 고급지다라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 같아요. 그리고 또 측면부를 봤을 때 이 느낌이 굉장히 박스 형태가 굉장히 강한 느낌이 있어요. EV9은 그냥 박스차예요, 박스차. 그렇죠. 우리가 흔히 아는 이 SUV는 사실 약간 좀 동글동글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워낙에 또 쿠페형으로도 많이 나오고 뭐 맞습니다. 유선형의 디자인을 많이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SUV가 원래 이런 각진 형태의 차였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잊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우리 머릿속에 각진 거 하면 갤로퍼 너무 옛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효율을 따지면은 사실 이 각진 형태가 굉장히 짐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렇죠. 네모 형태의 박스 많이 들어가고요. 그 소렌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기아의 전형적인 SUV 소렌토. 맞습니다. 소렌토도 이제 각진 형태의 모하비를 벤치마킹해서 네. 강인함을 보여주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측면이 박스 형태다 보니까 소울 느낌 많이 나는 거 충분히 맞습니다. 그리고 측면부 봤을 때 소울과 차별점 잘 모르긴 합니다. 네. 뭐 인정할 건 인정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이 측면 뒤 후면부를 봤을 때도 이 차가 그렇게 큰 차인가라는 느낌이 좀 안 드는 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요? 네. 저는 좀 커 보이긴 하던데 위아래가 되게 커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냥 이거를 실물로 보면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왜냐면 상대적인 거니까요. 근데 그렇죠. 영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 굉장히 밋밋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아. 그냥 일반적인 사이즈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물론 이 차가 도로에 많이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저건 큰 차구나라는 걸 분명히 느끼겠지만 아직 차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영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작은 차예요, 그냥.
근데 소울하고 비슷하다. 소울도 이렇게 옆에 테일램프 있고, 그죠? 가운데 번호판 있고, 유리 있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이즈를 얘기해서 그런데 이 사이즈에 대한 걱정을 또 거꾸로 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아, 그럼요. 그렇죠. 이게 오히려 이 사이즈가 너무 큰 거 아니냐. 라고 근데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한편으로는 이 정도 사이즈면은 펠리랑도 맞먹지 않나? 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많은 매체에서 그 펠리세이드와 비교한 영상들이 꽤나 많은데요. 실제로 보면은 펠리세이드보다 좀 더 커 보이고요. 네, 실제로도 수치로도 크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큰 차 과연 괜찮겠느냐라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뭐 펠리세이드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펠리세이드와 비교를 했을 때 공간적인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느끼는 거 체감적으로는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게 사람이 이 차를 봤을 때 사이즈가 크다라고 느끼는 게 처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이 차 높이 아니겠습니까? 네, 차 높이도 네. 펠리세이드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큰 차라고 하면 사실 에스컬레이더라든지 뭐 포드 익스플로어, 아, 진짜 큰 차죠? 네, 뭐 그런 차들 보면은 이 전고가 2m가 넘거든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차는 전고가 1.8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큰 차는 아니다. 그래도 크다. 그렇죠, 그렇죠. 국내 기준으로는 큰데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걱정하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크다라고 느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차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폭. 전폭이죠. 폭도 생각보다 그렇게 큰 수치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펠리세이드와 비슷하고요. 아, 그래요? 그럼요. 근데 우리가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큰 차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또 수치가 아예 달라요. 비교 불가하네요. 어나더 레벨이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큰 차 실제로 맞고요. 충분히 넉넉한 차 맞습니다. 근데 걱정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못 타고 다닐 만한 건 아니다. 네, 그리고 또 크다고 느끼는 게 또 하나가 더 있죠. 이 휠베이스 전장 아니겠습니까? 전장. 이 전장의 길이가 이 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5m가 살짝 넘습니다. 또 펠리세이드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펠리세이드는 그보다 조금 작죠. 네, 어떻게 보면은 이 5m가 넘는 SUV입니다. 굉장히 크죠.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캐딜락 에스컬레이더 5380입니다. 38cm나 더 있어요, 뒤가.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타고 다니는데 부담 없습니다. 국내 에스컬레이터 종종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차가 진짜 큰 차긴 큰 차네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그런 거를 말하지 않았을까요? 크면 큰 느낌이 나는 진짜 풀 사이즈 SUV. 나 그래. 큰 형이야. 그렇죠. 그런 느낌이 좀 덜 나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큽니다. 이 차 사이즈와 차 크기에 대해서는 어디 하나 부족한 것도 없고 충분한 공간과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선 실내로 한번 들어와 볼까요? 실내에 딱 탔을 때 느끼는 거는 사실 공간이 넉넉하다입니다. 진짜 네. 전기차의 전형적인 방식이죠. 맞습니다. 공간이 넉넉하다. 편집자 K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전기차가 공간에 굉장히 유리한 거는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타보면 바닥도 평평하고 굉장히 좋고요. 그렇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뭐 다니는 공간들 충분하고요. 그럼요. 네, 말이 SUV지 뭐 조금 작은 버스 같은 느낌이 드는. 그리고 또 이 차가 얼마나 실내가 넓다고 이게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계기판과 내비게이션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게 분명히 다른 현대 기아에도 쓰고 있는 이런 내비게이션인데도 불구하고 이 차에 들어왔더니 작아요. 아담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조수석 앞에가 너무 휑해 보여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조금 더 화면 큰 걸 넣어주면 어땠을까라고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실내 공간을 봤을 때 많이 넉넉합니다. 아마 실내 공간 때문에 이 차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충분합니다. 공간은 어디 가서 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넓다. 3열까지도 충분하다. 맞습니다. 이 차가 몇 인승이죠? 기본적으로 EV9은 7인승을 베이스해서 출고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6인승을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6인승하고 7인승 뭐가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2열입니다.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2열 사이로 사람이 갈 수 있냐 없느냐? 그렇죠. 아하, 가장 큰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3열로 가기 편하다. 그렇죠. 그리고 네. 2열이 떨어져 있음으로써 각자 독립성을 부여를 해줄 수가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실내는 넉넉합니다. 3열도 내 생각보다 넉넉한 공간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펠리세이드와 비슷하거나 좀 더 큰 것 같긴 한데요. 그리고 또 3열이 또 여러 가지로 좋아요. 뭐 스피커도 있고요. 옛날에는 잠깐 이동하는 이런 의자의 수단으로 여겼다면 지금은 충분하게 이 독립적인 자리로서 존중해주고 있는 그런 거 아닐까. 3열이 좁을까 말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차를 얘기할 때 아까 편집자 K께서 말씀하셨지만 가격적인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가장 많이 이야기들 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가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거의 뭐 1억 원에 육박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차 가격이 얼마입니까? 네, 현재 지금 보고 있는 차는 9,400만 원입니다.
거의 진짜 1억이네요. 그렇죠. 풀옵션은 또 아닌 것 같은데요? 풀업은 아니에요. 네네. 어스에 네. 6인승에 네. 뭐 기본적인 옵션들을 좀 넣어놨는데 완전 풀업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9천만 원 중반이다. 네. 다들 후덜덜하죠. 맞습니다. 이 보조금이라는 게 사실 있어서 약 한 1,000만 원이 빠지긴 하는데요. 우선 그 보조금을 빼고 이 차를 바라봤을 땐 진짜 9,500만 원짜리 차거든요. 그러니까 1억이라는 가격을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선택의 폭이 사실 넓어집니다. 그 X5가 있겠죠. 아 그렇죠. BMW X5 있고요. 아 고급지죠. 그렇죠. 네. GLE도 살짝 넘긴 아, 하지만 뭐 가능하죠. 네. 뭐 조금만 네. 더 붙으면 GLE도 가능합니다. 아, 범위 안에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포는 조금 넘지만 포르쉐 마칸도 어느 정도 좀 가시권에 들어오겠네요. 네. 근데 마카는 좀 사이즈가 좀 작아서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뭐 국내 차로 따지면 이제 GV80 뭐 이런 차들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과연 이 차가 1억에 가까운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느냐? 현재 K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이 차가 이런 게 가까운 실내의 구성을, 그러니까 실내 재질과 전체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좀 퀘스천입니다. 맞습니다. 구매자가 느끼는 이 가격에 대한 만족도는 사실 실내 재질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는 감성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실내 재질이 좀 더 가죽이 많거나, 그죠? 화려하거나, 아니면 뭔가 좀 색다르거나, 그리고 기능이 많거나, 이런 느낌이 있어야, 내가 돈 값어치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이 차 재질 과연 어떤가요? 네, 문짝 한번 볼까요? 네, 굉장히 산타페에서 보는 그런 느낌인데요. tas을 때 이 재질을 처음에 보게 되는 게 보통 이게 문에 있는 손잡이 그리고 그 계기판 앞에 있는 대시보드 같은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이 이제 그전 이제 1억 원에 달하는 가격을 갖고 있는 차량과 비교했을 때는 좀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아는 1억대 가격대는 약간 이 가죽으로 덮어 있고 그죠? 좀 스티치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가죽 감싸기와 그죠? 스티치. 이런 느낌 분명히 있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약간 이런 부분도 좀 뭐 리얼우드 뭐 이런 그죠? 그렇죠. 뭐 그런 느낌의 그런 부분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앰비언트 라이트 화려하냐 물어봤을 때 좀 그런 부분도 조금 아쉽지 않나요? 뭐 기존 현대 기아와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좀 많이 적용된 거는 사실입니다만 1억 원 차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것도 있습니다. 약간 가벼운 느낌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뭔가 새로운 느낌의 기술이 있느냐? 뭔가 서프라이즈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보통 이런 부분도 화면이 이제 붙어서 나오는 건 좀 익숙해졌잖아요. 이제 거기다 뭐 커브드 느낌도 좀 넣어주기도 하고 이미 다 뭐 많이 이제 익숙해졌잖아요. 그렇죠. 네, 이 차가 좀 새로움을 느끼려고 했었으면 한 이 정도까지는 왔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있었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좀 얘기를 해봅니다. 대신에 뭐 이럴 수는 있어요. 사실 이 차가 전기차지 않습니까? 전기차 배터리가 뭐 워낙 비싸다고 하니 9,500만 원에서 뭐 배터리값 뭐 2, 3천만 원 빼보면 뭐 6천만 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조금 이해 가기도 합니다. 그럼 결국은 차 배터리와 크기를 사는 건가요? 네. 큰 전기차를 사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편집객님 그 GV70 전기차와 그냥 차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좀 납니다. 그렇죠. 그 가격 차이 정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전기차 배터리 가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차를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 내 주머니에서는 1억 원의 돈이 나갔지만 근데 실제로 이 차는 이 배터리를 빼고 보면은 한 6천만 원 선의 차가 이게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좀 수긍되지 않을까. 그렇죠. 배터리만 빼고 그냥 차의 자체로만 바라보게 된다면 그 정도 가격대면은 리저너블 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 전기차가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이 차가 6천만 원이다. 뭐 적당하네. 뭐 이런 느낌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기차라는 장점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음. 그 전기차라는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있죠. 주행 가능 거리가 50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500km가 넘는 거는 굉장히 환영할 부분인데요. 그렇죠. 그 다음에 충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전 속도도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주행 거리와 이 차 크기가 있다 보니까 이 배터리도 100kWh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전기차라는 장점
분명히 있죠. 하지만 전기차라는 점에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은 저희가 차를 선택함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 충전이라는 압박은 정말 피할 수가 없거든요.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고속 충전을 많이 홍보를 하고는 있긴 하지만 고속 충전이 되는 곳이 생각보다 그리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고속도로에 있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좀 고민에 되는 영역 중에 하나이긴 해요. 맞습니다. 편집자 K께서도 그런 고민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저도 이 충전에 대한 고민이 되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다가가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충전의 압박 때문에 이게 좀 고민이 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사실 이 레저용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주행거리도 좀 상당한 편인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충전에 대한 좀 우려, 그리고 또 이 충전 용량이 또 크다 보니까 더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걱정, 이게 아무래도 이 차를 선택함에 있어서 걱정되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는 사실 굉장히 매력적이죠. 이 큰 차는 예전에 대부분 디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음 진동에 대해 좀 시달리는 분도 많으셨고요. 그리고 또 이제 디젤에서 이제 최근에 가솔린으로 넘어오면서는 이제 연비, 아무래도 그쵸. 이제 무게가 있다 보니까 연비가 조금 좋지도 않고, 또 이런 차들 아시겠지만 거의 뭐 3.8 뭐 이런, 그죠? 3,800cc 큰 엔진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기본적으로 6기통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유지비에 대한 약간 이 부담감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이 내가 조금만 수고를 한다라고 보면은 유지비가 확 줄 수 있는 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 장점이 분명히 존재하긴 합니다. EV9, 네, 기본적인 옵션들도 많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차값이 여전히 비싼 거는 뭐 피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전기차라는 부분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겠고, 하지만 이 EV9의 차 자체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차예요. 사이즈도 크고요, 실내 공간도 충분하고요, 3열까지 있다는 그런 메리트까지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EV9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좀 사실 가격을 굉장히 고민했을 것 같아요, 이 기아에서. 그렇죠. 좀 1억은 넘지 말아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 그죠? 아무래도 있죠. 그리고 또 뭐 아시겠지만 뭐 EV6 사실 싼 차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5, 6천만 원 훌쩍 하는 차고요. 그럼요. EV6에서 7, 8을 넘고 9로 왔습니다. 가격 차이 분명히 만들어줘야 뭐 나중에 중간에 EV7, EV8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때를 대비하면은 고민이 많았을 것 같고요. 하지만 좀 그 실제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 이 고객 입장에서는 조금 이 고급감이나 이런 게 좀 아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지금까지 EV9에 대해서 한번 둘러봤고요. 여러분, EV9 한번 직접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보는 게 정말 달라요. 네, 지금까지 오링TV의 편집자 K 오피디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